예, 시장이 정말 뜨겁습니다. 7, 8월, 6월에 뜨거웠고 7월에 초반 흐름도 강한데요. 물론 조선방산전력기기 이런 게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반도체가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런 지수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다가오면서요. 또 반도체 관한 이야기, 또 생각해야 될 고민들도 있습니다. 스페셜리스트 오늘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엔비디아가 정말 잘 가면서요. 네. AI에 대한 그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합니다. 사실 지난번 딥시크 충격이 있을 때 센터장님도 이건 사실 지나가는 거지 네. 추세를 바꾸는 거라고는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네. 올해 AI 반도체에 대한 하반기 수요 전망은 어떨까요? 본격적으로 이제 블랙의 출하가 본격화되고 네. 되게 제품 가격도 많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예. 여기 또 최근에 삼성전자랑 계약한 AMD가 이제 MI350 시리즈라고 해서 288GB를 탑재한 제품이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네. 신제품 효과가 하반기에는 AI 반도체에 좀 많이 뜨거울 것 같고요. 예. 수요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서버린 AI 그리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네. 소프트뱅크가 일단 펀딩을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텍사스에 올해 투자를 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스타게이트 얘기하면 감이 잘 없는데 네. 작년에 이제 글로벌하게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AI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가 대략 2,200억 불 정도 되거든요. 주요 북미의 네. 클라우드 사업자랑 중국의 클라우드 사업자 3개사, 7개사를 합치면 근데 소프트뱅크가 주도하는 스타게이트만 4년간 5천억 불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투자에 물론 4년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나눈다면 작년 투자의 반 정도가 스타게이트 네.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일단 글로벌 자금 또 선정이 이런 쪽은 예. 일단은 미래에 대해서 쏟아붓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국가별로 그렇고 사우디도 네. 그렇고 최근에 프랑스도 그렇고 네. 우리 북유럽도 그렇고 전부 다 자체 LLM으로 AI 데이터 센터 투자하려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한국도 가서 할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이번에 특히 엔비디아의 하반기 실적에 대한 좀 미디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면 AI 반도체의 어떤 핵심적인 기반이 HBM인데 예. HBM으로 쭉 당분간 가는 구조냐 아니면 뭔가 좀 HBM도 이제 쌓는데 한계가 와서 다른 스펙이나 구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논의도 좀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사람의 기술이 발전을 하면 네. 결국 더 완벽하고 더 빠르고 더 하여튼 네. 정말 믿을 만한 그런 거에 대한 기술 고도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네. 아직은 HBM 위주로 보시는 게 맞고 예. 왜냐하면 트랜지스터 숫자가 이제 이번에 AMD의 MI350은 한 1930억 개 트랜지스터 숫자가 맥시멈으로 제공이 되고요. 네. 칩 하나다.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블랙에는 원래 2,080억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7년 말에는 이제 렉티클이 4개가 증가하니까 트랜지스터가 곱하기 2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거의 하여튼 5천억 개 트랜지스터가 아마 GPU 안에 들어갈 거고. 대단한 거죠. 옛날 생각하면. AMD는 그러면 최소한 4천억 개는 넣을 거고. 네. 그리고 북미의 클라우드 사업자 브로드컴이랑 협업하는 기업들도 현재 숫자를 상당히 높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칩 사이즈를 키우면서 AI 칩이 그리고 네. 트랜지스터 숫자를 늘리면서 HBM을 더 많이 쌓는 그런 구도로 저희가 봤을 때는 2030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너무 사이드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파헤치기보다는 소캠이든 LP캠이든 네. CXL이든 이런 것보다 지금 HBM만 우리가 충분히 분석해도 전체 실적에 대한 믿음은 더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전통적인 반도체 소위 레거시에 대한 수요는 어떤지 중국에서의 수요 이구한신 그래서 조금 반짝했었잖아요. 예. 그쪽도 이제 HBM만 좋은 건지 레거시 수요도 좀 살아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레거시 쪽은 사실은 이제 출하량은 많이 증가를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나왔지만 DRAM ASP가 하락했습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PC DDR4 현물 가격이 저점 대비 125% 올랐거든요. 네. 근데 DRAM 우리 또 대표 기업인 마이크론의 지난 2분기 평균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는 건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주력으로 하는 DDR5 고정 가격은 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고요. 생각보다 많이 안 온 배경에는 역시 수요가 좀 우리 이관신도 보면 1월 달에 중국이 되게 스마트폰 수요가 좋았지만 네.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달 제가 글로벌 스마트폰 셀아웃을 보니까 9,800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4월 달보다 약간 늘었어요. 그러니까 1월에 정점을 찍고 스마트폰 수요가 크게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게
교체 유인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약간 뭐 신제품이 하반기에는 우리 뭐 이번 달에 갤럭시 신규 폴더블 제품도 나오지만 이제 결국 이제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미국이 이제 관세 부과를 해서 전 세계 스마트폰 수요의 한 12%가 미국인데 미국에서 스마트폰 살 때 이제 관세에 대한 가격 전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변수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범용 특히 레거시에 대해서는 네. 일부 이제 엔드 오브 라이프라고 해서 생명 주기가 끝나는 DDR4는 가격이 급등하지만 그래도 메인스트림이 DDR5의 예. 가격 상승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계시거나 이 투탑 있는 회사에 있는 분들은 그런 고민을 해야겠지만 투자자 네. 입장에서는 뭐 적어도 지금 네. 그런 거 고민 안 하고 새로운 거라든지 레거시 고민 안 하고 HBM 쪽에 네. 집중해도 충분히 그죠? 네. HBM만 가지고도 충분한 게요. 네. 뭐 트렌드 포스 대만의 주요 우리 반도체 리서치에서 제일 신뢰할 만한 저는 곳이라고 보는데 네. 올해 HBM 시장은 한 430억 불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2028년에 1,300억 불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3배 정도 시장이 네. 크다는 거고 2028년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1테라바이트를 단 엔비디아의 이제 우리 신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렉티클이 4개 들어간 그 네.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1테라를 단 누빈 울트라가 나오는 2028년에는 시장이 3배 성장한다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계산해도 그게 맞는 게 HBM이 288을 달 건데 내년부터 이건 1테라니까 4배 더 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숫자만 저희가 정교하게 그러네요. 고민해도 펀더멘탈에 대한 고민은 네. 크게 안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봐집니다.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의 독주는 계속 이어질 것이냐 이 질문을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요. 예.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이 관계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늘어나긴 하지만 그죠? 예. 사실은 HBM을 하이닉스만 하는 건 아니고 삼성전자도 오히려 엔비디아가 아니면 다른 파트너와 함께 돌파구를 좀 찾고 있다 이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네. 예. 하이닉스는 어차피 엔비디아랑 초기부터 했고 네.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어오고 또 네. 서로 관계 신뢰가 큰데 굳이 뭐 바꾸지는 않을 거고요. 물론 이제 너무 수요가 느는데 하이닉스 캐파가 부족하니까 마이크론도 좀 요즘 네. 의미 있게 들어오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하이닉스 기술에 대한 엔비디아의 신뢰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나믹스랑 함께 어드밴스드 MR 먹2 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양산이랑 방열에 좀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저희는 HBM 16단까지는 네. 하이닉스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견조할 것 같고요.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 캐파를 고려해 본다면 뭐 엔비디아를 배제하고는 이 캐파를 충분히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콜 테스트의 그 인고의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거는 좀 아쉽지만 네. 어느 시점에는 저희는 뭐 어느 정도 파이는 차지하지 않을까. 뭐 중국향 제품이 이미 파이를 크게 차지했지만 네. 중국 이해 시장에서 삼성의 이제 역할은 결국 기술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뭐 그 시점은 저는 내년 정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AMD랑 브로드컴 쪽으로 이제 주로 이제 이번에 12단은 특히 네. AMD에 넣고 브로드컴은 8단 HBM3E가 나가는데 그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하게 HBM 수요의 한 25% 되거든요. 뭐 그 정도 시장은 일단 가져가면서 네. 또 그리고 이번에 또 리벨리언이라고 우리 국내 NPU 하는 기업들은 이제 자체 AI 반도체 가속기에다가 삼성 HBM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는 학습용 가속기에만 HBM이 붙었다면 이제는 추론에도 네. HBM이 붙기 때문에 그 시장은 또 삼성한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SK 하이닉스는 뭐 워낙 좋으니까 파티를 즐기고 있고요. 네. 지금 맛있는 곳에서 식사하고 파티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나머지 공부하고 있는 과외 공부하면서 인고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네. 있는 상황들인데 결국은 이제 실적 시즌을 지납니다. 그러면서 네. 2분기 실적이 뭐 어느 정도일지만 반영을 하면서 재해석을 할 텐데 네.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2분기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뭐 다 리포팅을 했기 때문에 네네. 뭐 당연히 저희는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희 6.1조 좀 안 되게 보고 있고요. 네. 6조 700억 정도 보고 있고 네. 하이닉스는 제가 9조 봅니다. 그래서 네. 하이닉스가 지난 1분기 7.4조에서 9조면 어쨌든 상당한 이익 네. 성장이 예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6.6조에서 6조 초반이면 이익이 감이 가지 않습니까? 마이크론도 이익이 네. 많이 늘었고 매출도 15% 늘었는데 삼성만 지금 역신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삼성의 실적은 좀 안 좋긴 한데 이제 주가는 그 이상으로 언더퍼폼했기 때문에 시장보다 상당히 언더퍼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나쁜 2분기 실적까지 많이 반영하고 있는 주가다 그렇게 좀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그 평균치들은 SK 하이닉스가 8조 원대 후반인데요. 네. 센터장님 9조 얘기하셨으니까 하이닉스의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거고요. 시장 컨센이 삼성전자는 제가 찾아보고 왔는데 6.9조 뭐 이렇게 6조 후반대인데 6조 천억이니까 그죠? 네, 6조, 예, 네. 6조, 네. 뭐, 최근 보고서는 네. 6조도 안 될 거는 보고서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이닉스 네. 실적은 생각보다 계속 좋아지고 삼성전자 2분기만 넘으면 그렇죠? 네, 네, 예. 계속 좀 다운그레이드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걸 보면 그 다음 분기에 또 어떻게 나올지를 네. 평가를 하겠죠. 그죠? 예. 네. 그러면 이제 다만 그거를 시장은 반영해서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고 그죠? 네, 삼성전자는 맞습니다. 주가를 반영을 못한 상황인데 예, 두 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두 군데 다 매수 의견을 주고 계신 건가요? 예, 예. 저희는 뭐 하이닉스는 좀 편하게 보시면 되고, 예. 뭐 당연히 전고 좀 뚫었으니까, 네. 이제 하이닉스 실적 나올 때 또 뭐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비즈니스 하는지를 좀 확인하면 또 네.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거, 그때까지는 좀 숨고르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항상 이제 다음 분기 실적에 상당히 주가가 네. 좀 많이 연동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빠졌잖아요. 물론 뭐 시장 때문에 최근에 또 반등은 네. 하지만, 근데 뭐 다음 분기는 제가 봐도 삼성전자 실적이 이번 분기보다는 지난 2분기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가장 큰 게 이제 애플의 신제품이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삼성도 폴더블이 새로 나오고, HBM도 AMD의 네. 12단이 들어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림은 삼성 디스플레이, MX,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모두 다 지난 2분기보다는 좋아지는 그림이라서 삼성전자 네. 주가도 저는 뭐 지나간 실적 너무 그렇게 예. 많이 이제 그 부분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앞으로 이제 이번 분기부터 좀 그렇죠. 회복되고 그다음에 HBM에서 삼성이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삼성이 정말 뭐 최근에 소문들은 많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삼성 반도체는 솔직히 한 2년간 저희를 많이 실망시켰기 때문에 뭐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가 레벨업 되기보다는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려는 게 조금씩 확인되면 주가는 조금씩 저점이 높아지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봐집니다. 그럼 또 뒷부분에 시간이 없을 수 있으니까 이제 소부장에 대한 전략부터 여쭤보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의 실적과 시장에서의 점유율, 그다음에 미래의 그 실적, 주가 수준 이걸 다 종합해서 판단해 예. 주셨고 예. 소부장단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예를 들면 이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가는 국면이 아니라서 그런지 소부장단은 좀 들쭉날쭉한 것 같기도 합니다. 솔직히 뭐 너무 소외가 클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시장 메인 테마주들 보면 맞아요. 엄청나게 급등했는데 그러게요. 소부장만이 아직도 예, 예.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가 의미 있게 리반도닝 안 하면 소부장은 좀 물론 개별 기업이야 일부 좋은 실적이 네. 있는 기업은 움직이겠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1분기 실적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소재 부품 장비 중에 매출이 다 레벨 다운 됐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네. 글로벌 기업을 보니까 다 레벨업이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든 램리서치 네. 전부 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는데 한국만 유독 많이 빠졌어요. 그럼 그 뭐 말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 말은 이제 우리 기업들은 예. 이제 HBM보다는 범용 메모리에 특히 레거시 비중이 네. 높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또 삼성의 소부장이 거의 지금까지 삼성전자 보고 그렇죠. 비즈니스를 많이 했는데 네. 삼성전자가 좀 나쁘다 보니까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네. 매출액이 다 감소했어요, 소부장이.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2분기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2분기도 뭐 크게 좋아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소부장은 뭐 삼성이 좀 회복되는 게 약간 뭐 완전히 하기는 아니다. 또 좀 가시성이 보이면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3분기부터는 좀 그래도 반등을 도모하지 않을까 그래 봐집니다. 네. 대외 변수 가운데 조금 챙겨봐야 될 거 보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얘기라든지 지난번에 미국의 전 정부에서 주기로 한 보조금에 대한 축소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미칠 영향은요. 예, 뭐 투자세액 공제를 좀 확대한다는 네. 얘기가 있죠. 그 말은 이제 램프 빨리 해라는 거거든요. 네. 투자세액 공제, 텍스라는 거는 결국 일몰제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투자를 좀 장비 집행을 투자를 하면 이제 더 하여튼 텍스상의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근데 그렇게 램프업을 빨리 할 수 있는 램프업이랑 공장 빨리 돌리라 예, 이거죠. 빨리 돌리고 네. 세부 투자 좀 더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들은 왜냐하면 미국은 인건비 부담이 큰데 인력난이 큽니다. 네. TSMC도 지금 사람 못 구해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투자세 공제라는 당근을 주더라도 지금 특히
기본적인 인건비, 인력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빨리 투자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니까 그거는 뭐 크게 우리 기업들의 의사결정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네. 뭐 보조금 축소 가능성은 뭐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항상 말을 쉽게 바꾸시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집행된 거니까 사실 캐시플로우상의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일부 뭐 어카운팅상의 이슈는 네.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크게 영향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과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반도체 얘기를 좀 집중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내일 스페셜리스트 예고하겠습니다. 원전 르네상스 시대. 사실 지금 신정부에서는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원전은 아닙니다만 뭐 친환경이나 이런 쪽이잖아요. 원전도 워낙 대세 글로벌한 흐름들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수출도 하고 관심이 많죠. 원전 르네상스 시대 끝판왕은 누구냐? IM증권 이상원 연구위원과 함께 내일 에너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